돈이 1조가 드냐? 여러분들이 그 라켓을 가서 보세요. 한번 보면은 그 라켓의 엔진이라는 게 무슨 자동차 이런 거하고 크게 차이 납니다. 아, 이래서 돈이 드는구나. 아마 우리가 쏜 그거는 그 페이로드 그러니까 100kg짜리 위성을 적에도 350kg에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지름이 한 4m, 3-4m 될 거고 높이가 한 15m 정도 될 거예요. 근데 지금 통신위성이나 이 33,500km에 올라가는 정지궤동을 쏘는 라켓들은 그 높이만 물론 그 중에 대부분이 연료통하고 산화제지만 그 엔진하고 해서 한 40m, 50m씩 됩니다. 어마어마해요. 그 발사장에 가보면은. 그래서 그런 과학기술에 대한 지식들을 많이 가져야 된다. 우리나라는 정말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죠. 기적의 성장을 했다 그래요. 그리고 세계 최고 수준의 산업화, 정보화, 민주화를 일으켰다. 우리는 5천만 명이 뭐 하나 잘해가지고 못 먹고 살아요. 굉장한 노력을 한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쁜 거는, 기쁘다기보다도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2차 대전 이후에서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작년에 그 OECD에서 원조 공유국가로 서명을 했잖아요. 우리가 남을 도와주겠다, 이제는. 그거는 인류 역사에 없던 일이에요. 원래 잘 사는 사람들이 도와줬고, 못 사는 사람이 잘 돼가지고 남 도와준다는 건 한국이 처음이에요. 근데, 그런 남을 도와줄 때 겸손해야 돼요. 나는 못 사는 아픔을 정말 원조 받으면서 정말 밀가루 타먹고 헌옷 입으면서 우리 국민학교 때도 그 빵 줬어요. 옥수수로 만든 빵 이렇게 해서 양호실에서 이렇게 타와가지고 주고 굉장히 맛있고 그랬는데 그런 걸 경험한 그 공여국가이기 때문에 도와줄 때 겸손해야 돼요. 도와주면서 욕먹는 경우 많아요. 그러니까 도와주면서 겸손해라. 정말 고맙다. 잘하자. 이런 식으로 우리도 배운다. 이런 자세로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모방과 추격 경쟁을 했는데 이제는 도전과 창의 성도를 해야 되고 많은 교류와 공유를 해야 돼요. 이제는. 그래서 우리가 전 세계의 역량이 한 2.5%에서 3% 사이 정도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R&D, 투자 역량이나 경제 역량이나 기술력이나 다 비슷해요. 보면은.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정도에 있는 나라가 어디냐면 캐나다, 스페인, 호주, 멕시코, 한국 이런 나라가 비슷합니다. 대단한 거예요. 우리나라의 크기나 우리나라의 역사를 볼 때 그렇게 발전한 게 있을 수 없고. 근데 여러분들 절대로 그렇게 안 느끼죠. 에이, 우리가 뭘 잘생긴다서라. 그 학비도 별로 없고 취직도 안 되고 집값도 비싸 죽겠는데. 그게 한국 사람의 힘이에요. 끊임없이 노력하는, 만족하지 않고. 그래서 세계 1등을 갈 수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대회 여건이라든지 이런 우리가 10위권에 가져있는 역량을 가지고 세계 1등을 하려면은 잘 골라야 돼요. 우리가 뭘 잘하는 거를. 예를 들어서 미국이 100원을 가지고 100개를 세계 1등을 한다고 준비를 하면은 우리는 돈이 얼마나 있는 거예요? 미국이 30% 있고 우리가 3% 있다 그래도 우리는 10원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한 8, 9원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8, 9개를 잘 골라가지고 세계 1등을 해야 되는데 잘못하면 한 40개를 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집중과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고 국제화가 굉장히 필요하다. 그리고 다양성, 유동성이 필요하다. 그리고 아까 공공 부분에 그런 어떤 에너지 문제, 여러분들 중에 누구 하나가 이 머리만한 안전한 도마도 만들면은 이거 되는 거예요. 타미플로 누가 만들었으면 이거 되는 거예요. 하나만 만들면. 수소는 생산과 저장과 이용이 굉장히 중요한데 생산이든 저장이든 하나만 해결하면은 돼요. 태양이 하루에 그 지구에 쏟아붓는 그 에너지는 인류가 필요한 에너지에 10,000배를 쏟아붓어요. 조금만 어떻게 잘 잡아서 센서나 전지 가지고 잘 잡아서 이것만 하면 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충분히 할 수 있고 과학기술로 하는 거예요. 새로운 질병들, 그 다음 노령화에 대한
오래 살면 뭐예요? 건강하게 살아야지. 그래서 그런 면에 역할을 거대 기초 이런 거 잘해야 돼. 그래서 잘했잖아요. 그동안 잘해서 뭐 원자로도 수출하고 우주도 쏘고 그다음에 우리가 아까 한중일이 그 문화적인 역사적인 갈등이 있지만 또 하나 지금 갈등은 뭐냐면은 세계적인 1등 산업을 똑같은 걸 5개를 가져 있어요. 그러니까 전자, 자동차, 조선, 철강, 화학. 이건 똑같이 세 나라가 1등 하려고 그래요. 아주 어려운 문제죠. 일본이 선두에 섰잖아요. 그다음 한국이 그걸 따라갔잖아요. 중국이 또 따라오잖아요. 근데 이게 상당히 복잡한 구조예요. 이노베이션 딜레마라는 것도 있어요. 일본은 모든 걸 세계 최고 완벽으로 했어요. 그래서 대형 컴퓨터가 있을 때는 반도체를 만들어서 30년 개런티를 했어요. 근데 이 컴퓨터 누가 이거 30년 써요? 새로운 기능도 그렇고 이거 PC 30년 나온 지도 안 됐지. 어쨌든 하여간 그런 거 필요 없다. 여기 반도체는. 응? 그런 면에서 많이 일본이 그걸 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중국이 새로운 인력을 굉장히 가지고 따라오고. 그러니까 우리는 셋이가 잘 합쳐서 시장과 경제와 산업과 기술을 경쟁하면서 협조하면서 상호 발전해야 되는데 너무 그게 똑같다. 어려운 일이죠. 그 여러분들이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잘 골라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우수한 인력을 잘 활용해야 된다. 최근에 이공계 기피 가지고 한 10여 년 동안 굉장히 말이 많았어요. 이공계 기피가 뭡니까? 공부 잘하는 애들이 공과대학하고 이과대학에 안 간다. 우리 때도 공부 잘하는 애들이 의과대학에 많이 갔어요. 의대에. 근데 그때는 이렇게 줄을 쫙 1등부터 세워놓으면은 14579가 의대를 가면은 2468장은 공대나 이과대학을 갔어요. 근데 최근 한 10여 년의 문제는 뭐냐면 전국에 46개 의대 다 가고 약대 가고 뭐 간호대 가고 수의대 가고 그래야 서울